그림책 문학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테를 만들게 하십시오.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안부를 띄우는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욕심을 채우려 발버둥 쳤던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며 잘못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허황된 꿈을 접어 겸허한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맑은 눈을 가지고 새해에 세운 계획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모두가 원하는 그런 복을 가슴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빛나는 눈으로 밝은 세상으로 걷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장영미, 유명희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첫 곡 듣겠습니다. 미스터투입니다.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것,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의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것.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좀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대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네,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1993년도에 발표된 곡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겨울이 되면이 심심찮게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이 곡을 부른 가수의 얼굴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저희 성당에서 이때 그 성탄제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겨울에. 그렇죠. 예. 그때 어떤 남자 후배 두 명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곡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네.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참 좋다 이러면서 들었는데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저는 그 후배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친구도 제법 나이가 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또 추억에 잠기게 되네요. 네. 네, 어느덧 12월입니다. 2024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매년 듣는 식당한 표현이죠. 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아니 벌써? 이러면서 사뭇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12월 하면 다들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네. 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이런 다짐을 품게 해도 되지만 늘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12월 이때가 되면 감정이 진짜 복잡해지더라고요. 생각도 진짜 많아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머릿속 때문인지 괜히 마음도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좀 차분히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의 2024년은 어떠했나요? 네, 늘 뭐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계획을 하고 뭐 그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2월 시점이 오면 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나름대로 올해 2024년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저에게. 부분에서요? 네. 처음부터 사실 2024년이 저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시기였거든요. 예전에 하던 일을 다 이렇게 그만두고 새로운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올해 2024년 1월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조선 왕릉의 답사를 연구진단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왕릉 능침 하나하나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궁궐문화원이라는 연구원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능침 공간에 올라가서 그 능침의 성물이라든지 그 이 능침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시작했던 경주 박물관 대학을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박물관 대학의 연구반도 지금 올해 이제 이번 12월 이제 다음 주인가요? 그때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단체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그 경주 박물관 대학을 어떻게 뭐 연구진으로 활동을 했다, 또 왕릉을 다녔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지역이 김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릉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야 하고 네. 또 경주를 매주 가서 제가 그 네. 답사도 하시고 뭐 강의도 들으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원하는 게 주어지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해는 가요. 그런데 매주 경주를 간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서울을 간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본 진행자님도 올해 2024년이 결코 만만한 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 멀리 다니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다녀야 됐다면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중간에 포기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 도대체 그 열정이라는 건 제가 인정.
그러면은 어쨌거나 열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체력이 따라야 되거든요. 도대체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아마 타고난 그 부모님 덕분에가 아닐까요? 아, 유전적인 영향이다. 그렇죠. 우리 진행자님 늘 팔다리가 장식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네. 결국은 왜 그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네. 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뭔가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와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그렇죠. 일상이고 그냥 네. 이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문득 그 생각은 했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서울을 다니면서 그 쏟아부은 KTX라는 곳에 쏟아부은 그 금전적인 것도 어마어마했구나. 예, 그런 걸 간혹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른 그 이 열차가 있다는 것이 제가 서울에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올해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해설 작가 과정이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아직 직접적으로 시작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몇 개월 과정을 교육을 받고 제가 스스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그 대본을 작성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볼 때 여기에는 저런 멘트가 들어가야 돼. 저렇게 해설을 해줘야 돼. 라는 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그 진행자님은 되게 이렇게 기발한 뭔가 떠오르는 게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진행자님 그 영상 공부하러 다니는 걸 제가 몇 개월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얼굴에 생기가 진짜 반짝반짝했었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역시 타고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했답니다. 네, 좋습니다. 능력을 장착하고 했다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우리가 그림책을 만나보겠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번뜩 떠오르는 게 이 정도고 아마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때 이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떠오르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노래 들으시면서 나는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좋았고 또 아쉬웠던 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터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회상. Listen, girl. There's a song of love I want you to hear, baby. Yeah. Check it.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다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 나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너의 해맑던 그 모습 이젠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아무도 없는 겨울의 바닷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우리가 바다 곁에서 친구가 되자고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할 때 내 작은 기도를 들었지.
하고 나를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냥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하얗게 내린 바다의 눈물로 네 모습 만들어 그 곁에서 누워 네 이름을 불러봤어 혹시 너 볼까봐 녹아버릴까 걱정이 됐나봐 햇살을 가린 구름 떠나지 않잖아 너 없는 바다 눈물로만 살겠지 거칠은 파도 나를 원망하면서 너 없이 혼자 찾아오지 말라고 널 데려오라고 네 모습 볼 수 없다 해도 난 알아 내 볼에 닿은 하얀 한 방울 촉촉한 너의 입맞춤과 눈물이라는 걸 그녀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를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냥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네 모습 볼 수 없다 해도 난 알아 내 볼에 닿은 하얀 한 방울 촉촉한 너의 입맞춤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소장님은 혹시 겨울 좋아하시나요? 아, 네. 겨울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구나. 저는 더운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추운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아, 시골에서 자라면 겨울도 정말 좋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먹고 싶었어요. 아, 추워서 정말 모든 활동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 본의 아니게 정말 땡순이가 됐어요. 회사 마치면 바로 집으로. 아. 추워서 나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약속이고 뭐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도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 소장님께서는 겨울을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떠오르는 기억은? 지금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겨울이 되게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춥다고 얘기를 할 기온이 조금 달라지면 춥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추위는 추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12월이 되면 제가 자랐던 시골에는 벼농사를 다 끝내고 나면 왜 이 밑둥이 논마다 다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렇게 논마다 있는데 문온에 가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놀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 문온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딱 이맘철이면 살얼음이 얼어요. 아, 살얼음이 여는데 어른들이 살얼음이 얼어서 그걸 얼음 지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데 또 어린 때는 그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얼음 지치기는 뭘까요? 그 살얼음가에 가서 얼음 사이를 뛰어노는 거죠. 아, 그 이제 썰매를 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살얼음을 밟다 보면 꼭 물에 빠져서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혼났던 그 정말 얼마 없는 신발을 잔뜩 적셔서 네. 뭐 혼이 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게 혼난 기억보다는 재밌었던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소장님도 물에 빠져본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다행히 아주 막 깊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개울이에요. 네. 근데 뭐 빠지면 한 허벅지 뭐 이 정도 오는 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빠지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곳이죠. 목숨에는 지장이 없겠으나 빠지는 순간 그 추위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살을
에인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표현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왜 있으면 옆에 주위의 친구들이 빠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것도 생각하면 즐거운 추억이었죠 뭐. 네. 그렇구나. 어쨌거나 시골에서는 네. 뭐 자연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놀이니까요.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부럽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진행자님 같이 도시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상상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와 재밌긴 했었겠다 하는 음. 와중에도 그 젖은 채로 집에 갈 때 얼마나 추웠을까. 네, 그때는 춥죠. 덜덜 떨면서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추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우리 만화에서만 보던 검정고무신 이런 데서 네, 보던 네. 이야기입니다.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오늘 들려주실 책은 소개해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의 레오 리오니 작가의 그림책 중 하나입니다. 이 레오 리오니는 칼데꽃 아너상을 4번이나 수상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4번이나 받으셨어요? 네, 그 4편의 작품 가운데 프레드릭이라는 책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아, 네. 1967년인가요? 그때 발표된 아주 고전 중의 고전이죠. 맞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책을 읽어주면은 사실 아이의 반응은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푹 빠져서 몇 번이나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프레드릭 첫사랑의 이름을 듣는 느낌이랄까?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그 프레드릭은요. 배경이 이 풀밭이 있는 돌담이에요. 네. 예, 돌담에 사는 들쥐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족들이 가을이 되면 이 곡식을 막 준비하느라고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의 주인공 프레드릭은 양식을 준비하는데 정신을 쏟는 게 아니라 눈을 개슴츠레 뜨고 햇살을 모은다든지 뭐 색깔을 모은다든지 뭐 이야기를 모은다든지 뭐 이러고 있는 아이인데요. 나중에 이제 겨울이 오면 이 겨울에 옹기종기 모여서 처음에는 곡식들을 막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보릿고개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프레드릭이 일하지 않고 늘 햇살을 모으고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은다는 생각이 나서 프레드릭 네가 모은 양식은 어떤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프레드릭이 양식이 이 다른 들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얼핏 들으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와도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프레드릭과 개미와 배짱이 어떻게 다를까요? 개미와 배짱이 프레드릭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개미는 개미대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배짱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여름 내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하고 보니까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얻어먹어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역시 배짱이처럼 일을 하진 않죠. 일을 하진 않는데 이 프레드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살을 모으고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모은 이야기를 배짱이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정말 고통을 겪는데 프레드릭은 자기가 모은 그 양식을 들쥐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라서 아마 상대방을 생각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 혼자 취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다수를 위해서 베풀 그렇죠. 것인가 그 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약간 이타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개미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들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겨울을 대비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일차적인 맞죠. 욕구 해결을 네,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배짱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프레딕처럼 남들과 함께 향유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배짱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한 거고 그냥 그 순간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레드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그 좋아하는 것들이 상상하고
창의적인 걸 해내면서 꿈과 희망을 모으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뒤에 절지나 이런 그 가족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개미들 또한 음. 그 어려운 그 시기에 배짱이한테 우리 너무 살기가 너무 팍팍해 노래 한 곡 들려줄래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면은 아마 둘이 서로 이제 공생의 관계, 상생의 관계로 이어져 나갔을 텐데 너는 너, 나는 나 너무나 그렇죠. 구분을 딱 지었기 때문에 음. 서로를 인정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배척하면서 그런 결말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결국은 서로 다른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재주나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한창 다름을 인정하자, 톨레랑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했었는데 어쩌면 이제 개미와 배짱이는 각자 자기의 그 잘하는 것만을 이제 했고 프레드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상대방 그리고 그 들쥐 가족은 또 프레드릭이 좋아하는 것을 두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 너 왜 일 안 해? 일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 들쥐 가족은 또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겨울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나중에 뒤에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해 줬던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 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출판사마다 이야기의 결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짱이가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개미의 도움으로 지내며 한량처럼 보냈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끝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된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떤 뭐 인물이라든지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프레드릭이라는 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사실은 이 팍팍한 세상에 그 열풍 트롯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한동안 코로나 시절에 되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배짱이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걸 인정했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프레드릭 같은 책에서는 그게 다른 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고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레드릭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프레드릭처럼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을 거야. 이래서 이게 바위 같은 데서 딱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런데 과연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 그 친구는. 그럴게요. 네, 오히려 네. 나는 이렇게 있느니 그냥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남 따라 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 처음에 시도는 해보겠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진행자님 그랬잖아요. 제가 워낙 열심히 돌아다니는 걸 보고 네. 아 그래 참 부럽긴 한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몸 편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막상 내가 하면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마찬가지로 다 편하고 다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습니다. 뭐 다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나름에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들이 네. 더 중요하지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받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또한 바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빠른 세상에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 사람이 이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예전에 제가 한 학부모 모임에서 이제 프레드릭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엄마가 저를 가리키며 프레드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분위기고 또 저 또한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소장님도 프레드릭이랑 같은 과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재밌네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게 프레드릭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내가 그게 이렇게 동하지 않으면 그거 별로 관심을 안 두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진행자님의 그 학부모님이 되게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게 보면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좋다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아 보여도 본인이 싫어하는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극과 극이죠. 그렇죠. 근데 또 보면 또 타인을 배려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 프레드릭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프레드릭인 걸로. 네. 네. 추운 겨울 양식도 떨어지고 돌담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 때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묻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프레드릭 이명희 소장님의 양식을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우리 소장님께서는 곳간에 뭐가 있나 좀 살펴보시고 저는 무엇을 꺼내올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샤비 부릅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성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대 사랑하는 말 점점 꽉 차가고 있는 날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난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데워준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너를 잃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널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대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 걷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Hey girl, can you please tell me why? No, you don't have to lie. It hurts me inside, but I want you to know.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안에 작은 내 사랑 이제 날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우리의 힘들었던 지나간 나의 너 길이 위리 우리의 길이 위리 돌릴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해 걷는 걸 You know 아니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너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Remember, I miss you. 난 하지만 행복해 이제 넌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이 힘들었던 만큼 다음에 꼭 나 같은 남자 는 피해 갈 테니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너의 부모님 맘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단 한 방울 눈물 없이 단 한 번의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너무 편안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지나간 사랑으로 난 그대의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커져갈 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yeah, 단지 과정일 뿐이야 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입술에 따뜻한 커피 그런 온기를 이 노래가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노래 들으시면서? 네. 그 중간중간에 그 이렇게 편안한 사랑 뭐 이런 그런 사랑 얘기가 나서 정말 또 남자를 아주 뭐 완벽한 남자로 이렇게 칭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 남자 너무 편안한 사랑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를 선호하신 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나쁜 남자를 선호하는 건 아닌데 네. 너무 그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한 것만 있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누가 봐도 저 남자를 선택하면은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할 텐데 왜 저 사람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택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소장님의 말씀처럼 그 여주인공에게는 어. 그 남자는 너무 편안해. 음. 나의 삶이 무료해질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곡간 한번 열어보셨나요? 곡간을 탈탈 턴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아득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갈 거 있나? 가까이에서 찾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 말은 그 곡간에 그 저기 깊숙한 거 말고 문 앞에 있는 거 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이명희 소장님의 곡간에는 아마 8할 이상의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그동안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책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네. 그랬는데 제가 11월 달에 만난 책 중에 48분의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네. 사실 그런 비슷한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독서 방법, 네. 독서력 요거에 네.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죠. 네, 많이 봤는데 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었는지 그 책을 집어들고 사실 정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독을 하면서 반성을 했죠. 머리에 탁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단어가 집중 독서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김병환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휴대폰 연구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6년 동안 정말 우리 시샘말로 빡시게 이렇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근무를 하고 난 뒤에 과감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부산의 금정산 자락에 내려왔답니다. 네. 그래서 더 대단한 게 그분이 3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금정산 자락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책만 읽었대요. 3년을.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엉덩이에 피도 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위인전 중에 세종대왕? 세종대왕 있고 네. 다산정약용이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고 책을 읽어서 과골삼천 복숭아뼈, 네. 복숭아뼈에 구멍 난 거 우리 봤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와 이분도 정약용 선생을 못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보는데 저 머리를 친 게 뭐였냐면 아까 집중 독서 그리고 3년에 1000권을 읽으면 이제 이분이 작가가 됐더라고요. 네. 유명 작가가. 근데 1000권 정도 읽으면 어떤 거를 쳐도 술술 글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이제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다고 자부를 했는데 글을 쓰려면 늘 망설였거든요. 뭐부터 써야 되지? 늘 망설였는데 그래. 나도 한번 1000권 읽기에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도전을 하는데 지금 그 수정하려고 해요. 네. 1000권은 도저히 안 되겠고. 네. 1년에 100권 읽기로 해서 그래 나는 깔끔하게 300권 읽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책을 읽어가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집중 독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집중 독서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48분 늘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 내용에 처음에 48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48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오전에 시간 날 때 48분 읽고 또 오후에도 시간 날 때 48분을 읽고 그리고 짬짬이 시간 날 때 지하철이든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시간이든 이런 시간에 짬짬이 2분이든 3분이든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결국 따지고 보면 종일 정말 자기가 일하는 시간 빼고 다 책 읽으라는 틈나는 얘기더라고요. 대로 책을 읽어라 네. 이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48분 동안 집중 독서라는 말은 네. 48분 그 오롯이 책에 집중해서 네. 정독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왜 책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 책 읽다가 좀 필요한 또 저 책 끄집어내고 읽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읽지 말고 집중해서 읽 때 책 한 권을 다 끝내고 읽으라는 의미. 그래서 천 권을 채우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한 권만 읽을 게 아니라 곳곳에 책을 두고 그 장소에서 잡힌 대로 책을 읽어라. 이거랑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독서에 이렇게 보면 그 신토피칼 독서를 해서 주제가 같은 책 여러 개가 우리 진행자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개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디에 이 책 비슷한 거 있어서 이렇게 막 찾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중 독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책 한 권을 끝내고 읽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읽어내고 있는데 힘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48분이잖아요. 네. 이 48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글쎄요. 어중간하게 48. 이분이 48분 독서라고 해놓은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50분이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거의 1시간이고. 근데 이제 48분을 의미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48분을 이제 저는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아니 48분을 읽어가지고 이 3년에 1000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한 권꼴로 읽어야 하는데 가능해?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봤는데 저도 책을 많이 보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빠르게 책을 보는 쪽에 속하는데도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랬는데 이제 이분의 말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48분 집중해서 우리가 읽지 않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그냥 시간 날 때 짬짬이 우리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48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다 보면 48분이 넘어갈 때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집중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분도 말을 해요. 뭐 3일 걸릴 수도 있고 5일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몸에 시간을 정해놓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달력이 붙어서 한 권을 수월하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3달을 계속 그 시간대에 정해놓고 책을 읽으면 습관이 되어서 책이 술술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48분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네. 루틴을 만드는 그렇죠. 과정을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100권. 말은 쉬운데 이 또한 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죠. 저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진행자님 그 서고에 가득 있는 책도 저도 많이 봤는데 시작합시다. 네, 2025년에는 저도 함께 동참하여서 1년에 100권 도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국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납니까? 제가 그 주변에 예전에 우리가 교육할 때는 늘 감사함을 알아라 막 이렇게 교육은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첫 번째 우선 먼저 생각하면 벌써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진행자님 덕분에 네. 이렇게 방송도 하고 예, 이런 방송의 기회를 준 이런 많은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안 그랬으면 어떻게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여기 앉아서 마이크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감사한 부분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왕릉이나 이런 그 박물관 대학을 가니까 주변에 또 같이 저희 그 이야기하고 같이 골똘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이야기에 더 보태주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기에도 우연찮게 저를 이렇게 추천해 준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함께 여행을 다녀주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아까 오는 길에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여행 친구들의 모임이 일상 친구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 친구 모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친구들을 잘 몰랐을 것 같다. 그 친구들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있는 건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일상이라는 여행 모임 덕분에 네 덕분에 친구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오는데 방송에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랬나요? 그래서 하여튼 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내 진행자 주위에 아줌도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위에 많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되나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데에는 저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움직여주고 또 그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해 FM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을 방송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중파 방송만큼의 인력과 애정과 또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김해 FM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책도 알아봤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었는지도 봤고 내 인생에 어떤 빅 이벤트? 사건은 또 어떤 게 감춰져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게 제가 연말이 되면 늘 하는 게 버킷리스트를 써요. 네. 근데 그 학부 때 썼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버킷리스트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책을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사람들이 책 쓰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작가님들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이제 도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버킷리스트에 보면 죽을 때까지 수필집 한 권을 쓸 거다. 그게 꼭 출판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묶어서 네.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집 한 권을 쓰겠다. 이렇게 두 개가 늘 따라와요.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로.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글쓰기 챌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소장님이 아니라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요. 아직 그 책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혼자 쓴 책이 아니에요. 공저를 하셨구나. 네. 7분이 모여서 공저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제 그 책의 7분의 1이지만 제 이름이 이렇게 저자 이름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면 아주 큰 사건이죠. 책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플렉스는 지금부터. 라는 플렉스. 네, 이제 제 인생을 새로 이렇게 다시 이제 만들고 펼쳐 나가는 이제 플렉스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여러분들 그 도서관에 가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아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내 인생의 플렉스는 지금부터. 아니면 서점 가셔가지고 이명희 소장님 부분만 읽고 오세요. 그러면 곤란하죠. 다 읽어주십시오. 네,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DJ DOC 겨울 이야기. 하염없이 내리던 하얀 눈에 가려져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내 뒷모습 난 그렇게 선체로 얼어붙어 갔지만 오직 날 향한 나의 마음만은 따뜻했어 네가 내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는 이미 가을도 멀리 지나가 버리고 난 후야 내가 장식하고 싶던 아름다운 추억
너와 함께 보내려던 이 겨울을 그냥 널 위해 샀던 선물들과 함께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 너를 만나려고 무척 많이 시도했지. 자꾸 너희 집 앞에서 나는 너를 기다렸지. 빨간 스포츠 카드 너와 함께 내린 후에 남들을 보고 나는 기다렸지. 그토록 영원한 매달리던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던 나를 이제 잊고 싶어서 그랬는지 저랬는지 나를 멀렸던 너. 기다린 내게로 돌아와 물처럼 모든 걸 덮어줄 거야. 내게 돌아와줘. 내 곁에 있어줘. 쓸쓸하게 겨울 동안 날 차가운 내 눈물 멈출 수 있게 내게 머물러줘. 쌓인 눈이 녹아도 또 새해가 밝아도 나의 혼자뿐인 겨울은 계속됐어. 수많은 밤 지나고 이 계절이 바뀌어도 내 맘은 늘 겨울인 걸 모르겠니. 늦은 밤 너그럽고 돈 많아 보이는 새 남자친구와 너희 집 앞에서 다정스럽게도 굿나잇 키스를 나누던 모습. 나의 눈물과 하얀 눈송이와 함께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그러나 이건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와 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됐어.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생각나게 되는걸. 다시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댈 한번 만나보고 싶다. You and me 지금 멀리 있다 해도 그건 잠시 너의 외도라고 생각해. 여자들은 눈이 내리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돌아와 기다린 내게로 돌아와 물처럼 모든 걸 덮어줄 거야. 내게 돌아와줘. Yeah, 나는 너 없이 정말 못 살아. 쓸쓸한 이 겨울 동안 날 차가운 내 눈물 멈출 수 있게 내게 머물러줘. 멀리 있는 너에게 내 맘 털어놓지만 맘 한구석엔 여전히 허전했어. 외로움을 달래줄 그런 여자 어디 없나. 남아있는 이 겨울이 따뜻하게. 네, 겨울 이야기 DJ DOC였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선곡이 다 제가 겨울 노래 하면 떠오르는 음악들이었습니다. 네. 겨울 느낌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네. 그런데 따뜻한 노래여서 좋은데요. 네, 그런 저의 마음입니다. 이 따뜻한 온기를 여러분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과 함께 우리 근처에 있는 프레드릭 이명희 소장님의 곡간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내 곡간에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내년에 나의 곡간에 채우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올해하고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우선 당장 제가 책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진짜 집중 독서를 해서 100권 책을 곡간에 이제까지 했던 독서와는 좀 다르게 책을 정말 끝까지 한 권을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서 100권을 채우는 걸로 곡간을 한번 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그 작가님께서는 3년 동안 1000권을 읽고 나니 책이 술술 나오더라. 문장이 술술 써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3년 뒤에 그럼 이제 공저가 아닌 이명희 작가님의 책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100권이어서 조금 미흡하겠지만 그게 꿈입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국간을 채운다면은 저 또한 이제 아까 도전했었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 때 역사를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진혜정 진자님께서 늘 언제나 다른 거 다 많이 이제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늘 많이 하고 계신데 역사 부분을 애달아 하셨어요. 네, 그죠? 맞아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구슬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꿰어주는 실의 역할을 할 게 역사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흩어진 구슬을 보배로 한번 만들어보는 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구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보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려서 역사로 이제 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세계사까지 또 같이 덤으로 한번 그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한번 같이 조력자로서 한번 또 조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게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군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육체적인 일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일도 중요하고 예술적 가치에도 무게를 더해야 합니다.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질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찾고 계신 분은 안 계시나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품고 삽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가 아니라 무엇을 좀 덜어내볼까를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비워내며 자리를 마련해놔야겠죠.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장영미, 제작 김해 FM, 진해 다락방송국, 진행의 이명희 장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